기본 핸드피스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 정도만 있으면 프리퍼레이션, 그 다음에 케어, 그 다음에 소고프까지, 그 다음에 발가락 사이에 있는 굳은 살 정도까지는 충분히 다 제거되세요. 이 정도만 있으셔도. 근데 비트를 선택을 하실 때도 잘 선택하셔야 되세요. 뜨거움이, 열이 어떻게 발산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건지, 어느 정도 소모품이 되는 건지도 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린포인트라고, 그린비트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아이고. 그린비트라고 하는 건데요. 흔히 많이 보셨을 수도 있으세요. 스킨비트라고 하죠, 보통. 왜 스킨비트라고 하냐면요. 스킨에 닿았을 때 아무런 지장이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손톱에 닿았을 때 손톱 표면에 있는 단백질이나 케라틴을 절대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어떻게 쓰는지만 설명을 하고요. 사용을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비트 같은 경우는 전체 면을 다 사용을 하실 수 있으세요. 이 동그란 면, 이 측면까지. 그래서 정말로 너덜너덜한 큐티클 이외에는 이거 하나만 있으면 푸싱 니퍼 사용하지 않으셔도 돼요. 원장님들 돌이 위험할까요? 칼이 위험할까요? 그쵸, 칼이 위험해요. 니퍼는 칼이고 비트는 돌입니다. 니퍼보다 훨씬 안전하신 거예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시고 똑같은 라인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시는데 쉐입이 포인트 쉐입이에요. 그래서 왜 고객님들 보시면 하도 오래 받으셔가지고 안에 굴 파시는 분들 있죠. 나는 더 파줘. 안 돼요. 아니 난 더 파줘 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이런 분들 깊숙이 쑥쑥 넣어서 파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샌딩 페이퍼. 그냥 샌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근데 제가 조금 촬영용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떠세요? 이런 제품들이나 뭐 소고프하는 이런 제품들은 소독이 가능하죠, 알코올로. 근데 페이퍼는 어떠세요? 샌딩 소독하세요? 쓰고 버리시죠? 요즘에 발화에 개인 패드화에 쓰시잖아요. 얘도 개인으로 쓰셔야 되세요. 무조건 젤 하시는 손님들한테는 따로 금액 받으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젤 하시는 분들한테는 따로 금액을 받으셔야 되는 부분. 비싼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 젤 하면서 이거 5,000원 주고 못 하시겠어요? 3,000원 주고 못 하시겠어요? 금액은 원장님들이 정하시면 되세요. 지금 이렇게 24개가 들어가요. 24개가 들어가는데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앞에 다 커닝테이프가 있을 텐데. 25개요. 만원. 그쵸. 만원이에요. 그러면 고객님들한테 단돈 1,000원만 받으셔도 원장님들은 남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고객님들한테 설명을 하실 때도 손톱에 있는 단백질, 가루, 살에 있는 가루들 다 들어가시잖아요. 그럼 고객님들은 당연히 그럼 나도 이거 하나 내 걸로 해줘 라고 분명히 얘기하실 거예요. 다 들어가서 여러분 쓰셔도 되시지만 기본적으로 고객님들한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꼭 받으셔야 돼요. 발도 똑같으세요. 발을 하실 때도 똑같은 테이프가 있어요. 발도 똑같이 따로 받으셔야 되면 추가적인 매출이 당연히 일어나시겠죠. 지금 1월달에 매출을 좀 올리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샵에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기본 세트를 킥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샵에서는 드릴케어가 5,000원을 더 많이 받으신대요. 15,000원인 샵인데 2만원에 받으시는 거죠. 근데 이 기본 지금 5개 세트가 들어가는 거를 23만원에 판매를 하고요. 그 대신 케어를 그냥 기본 케어 금액으로 한 달간 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기본 비트 세트를 사시면 저희가 이걸 드려요, 당연히 원장님들한테. 근데 그 원장님은 이거를 따로 판매하거나 서비스 개념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좀 매뉴얼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 지금 스킨에 사용할 수 있는, 류즈 스킨에 사용할 수 있는 비트 2가지를 보여드렸어요. 그 다음에 하드 스킨용이에요. 자, 갑자기 털이 나와서 무서워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근데 절대 무섭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티탄 카바이트라는 제품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이게 하드스킨의 제거용이라고 보통 거기 적혀있는 걸로 보시면 필링에 사용하는 거예요 라고 적혀있을 거예요. 가장 타이틀이. 근데 저는 하드스킨에 쓰면 굉장히 좋아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뜨겁지가 않아요. 보통 이렇게 비트를 사용을 할 때 여러 가지 세미나, 드릴 세미나를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드스킨을 제거할 때는 옆으로 짧게 하드스킨을 제거하세요 라고 설명을 보통 들으셨을 거예요. 왜냐? 뜨겁기 때문에. 피부에 닿았을 때 RPM이 회전수가 들어가면서 건드릴 때 굉장히 뜨겁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티탄 카바이트라는 제품을 가루로 만들어서 응접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안에 마른 목골로 칼슘을 넣었어요. 붙인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열이 밖으로 발산해요. 자동으로. 그래서 그냥 편하게 지름 방향으로 일직선으로 그냥 쭉쭉 하셔도 되세요. 그래도 전혀 뜨겁지가 않으세요. 이따가 제가 모델분한테 한 번에만 계속 대봐드릴 거예요. 죄송해요. 실험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원장님이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거 같은 경우는 저는 샵에서 많이 썼던 게 이렇게 발가락 접히시는 분들 있죠. 네. 그 부분 어떻게 하세요? 샵에 가봐요. 입꼬를 잘라내고 화일로 갈고 그래서 안 되시죠. 그리고 한 이틀 지나면 또 생겼었니 이러면서 오시잖아요. 이 하드스킨 제거로 그냥 편하게 왔다 갔다 하시면 겉에 딱딱한 굳은 살은 금방 제거되세요. 하지만 살에 대보면 아시겠지만 부드러운 매끈한 살은 절대 갈리지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쓰시면 굉장히 좋으시고요. 아까 필링이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필링을 할 때 처음에는 쓰실 수 있겠지만 나중에 익숙해지면 이 골드비트만 사용하셔도 충분히 모든 소모품은 가능하세요. 근데 처음에 시작을 하실 때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두 개를 같이 쓰시는 거고요. 왜 필링에 사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리프팅이 나시잖아요. 그럼 리프팅이 전체가 나지 않으시죠? 히키틀 라인에 C커브, 콜 부분에 살짝 동그랗게 나잖아요, 보통. 그쵸? 그 부분에 드릴을 이용하거나 파일을 이용하면 어떠세요? 툭 떨어지실 거예요. 떠 있는 부분이 드릴을 갖다 대면 툭 떨어지시면서 드릴이나 비트, 드릴이 흔들리실 거예요. 그러면 잘못하면 미끄러져서 살에 닿는 부분도 생기실 거고. 근데 리프팅이 나셔서 한쪽 부분에 리프팅이 난 부분을 얘로 대고 윙 돌아가시면 그 부분만 톡 떨어져요. 이따가 혹시 한쪽 부분만 리프팅이 나신 분들은 오셔서 제가 한번 그 부분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튕기지 않는다는 걸 꼭 느끼셔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골드비트. 아까 보여드렸던 티탄 카바이트에 만들었던 이 제품에 24K 골드를 입힌 거예요. 정말 24K가요? 아니요. 24K입니다. 대신 뒤엔 아니에요. 뒤에는 색깔만 맞추기 위해 상거리에서 벗겨주실 수 있고요. 앞쪽만 24K를 입혔어요. 왜 진짜 24K예요? 금방 가서 물어보셔도 돼요. 왜 24K로 만들어졌을까요? 왜 그냥 간단한 티탄 카바이트로 해도 되는데 왜 24K 골드를 입혔을까요? 티탄 카바이트는 굉장히 간단해요. 0.1%만 가루가 들어가더라도요. 단단하기 때문에 철길, 그다음에 로켓 발사할 때 사용하는 날개 이런 데 사용을 해요. 굉장히 간단하지만 가루로 만들었던 이유는 탄력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가루를 응접시켜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하지 왜 24K를 입혔냐? 소금할 때 어떠세요? 거칠냐? 쓱쓱 튕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손톱은 곡선이에요. 곡선이기 때문에 곡선에 내려갈 때 걸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드럽게 소비낼 수 있도록 24K 골드를 입힌 거예요. 24K를 씌우게 되면 피부에 닿았을 때, 손톱에 닿았을 때 굉장히 부드러워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리고 이 아까 티탄 카바이트가 굉장히 간단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소독을 하실 때도 보통 지금 이 핸드피스에 보시면 이 앞쪽이 다 티탄 카바이트예요. 간단해요. 안쪽도 간단하고 녹도 쓰지 않아요. 하지만 잘못된 비트를 구매를 하셔도 녹슨 비트를 안에다 넣으시면 고장 나세요. 근데 얘는 녹이 쓰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바닷물에 담가놓으셔도 녹 쓰지 않아요. 염분에 강하기 때문에. 원장님들 계속 고민하세요. 알코올에 자꾸 담가놓고 닦았더니 녹슬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되세요. 앞에 가루만 잘 털어주시면 되세요. 그렇게 해서 좀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돌아갈 때, 회전할 때 보시면
라고의 특징이 굉장히 잘 보이실 거예요. 회전할 때 모서리 부분도 꼭 같이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힌트 피스와 본체를 연결해서 할 텐데요. 우선은 본체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모든 드릴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연결하는 부분과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를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 이거는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일 뿐만이 아니고 쉐입을 잡을 때, 길이 커팅을 할 때도 굉장히 용이하게 사용이 돼요. 왼쪽과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것 때문에 쉐입을 잡을 때는 이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쉐입을 잡으실 때 좀 사용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이 밑에 부분은 좀 편해지시면 쓰시면 되세요, 드릴이. 하이를 놓으시면 RPM을 1로만 놓으셔도 쉐입까지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좀 바쁘실 때 샵에서. 특히 발발리 같은 경우 한번 하실 때는 어떻게 넓은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하기 때문에 RPM이 높은 걸 선택을 하셔야 되잖아요. 프리퍼레이션은 보통 4,000에서 6,000, 아무리 높아도 8,000 이상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부분이 넓은 부분은 1,000, 12,000, 15,000까지는 넘어가셔야 되세요. 그래야지 빠르게, 회전수가 빨리 들어가셔야 되니까 빠르게 끝나시는 부분이거든요. RPM이 높다고 해서 절대 좋으신 거 아니세요. 뭐 어디들이는 뭐 3만까지 올라가는데 왜 여기 2만까지 올라가요? 거기 가서 세미나 한번 들어보시면 3천까지 올리라는 시를 한 번도 못 들으시고 그냥 나오실 거예요. 어떤 RPM이든 보통 15,000 이상 넘어가는 시술은 거의 없어요. 그때는 굉장히 위험한 시술이 되실 수 있으시니까요. 이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시술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셨어요. 아까 핸드로셔도 받으시고. 자, 핸드피스에는 안전핀이 꽂혀있어요. 평소에 보관하실 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핀이 꽂혀져서 충전기를 받았을 때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상 핀을 꽂아주시면 되십니다. 두 번 돌리셔서 안전핀을 빼시고 사용하실 피스를 꽂아서 사용을 하시면 되세요. 자, 이때 고객님이 갑자기 못 보던 기계를 들이대요. 그럼 고객님들은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돈도 안 받아도 무서워하실 거예요. 그럴 때는 분명히 보여주셔야 되세요. 위험하지 않습니다. 라고 보여주셔야 되세요. 어떠세요, 원장님? 아프세요? 간지러우시죠? 지금 이 그리스를 생각을 하시면 이게 한 스토프셔와 지브라의 중간 정도? 지금 원장님들이 샵에서 사용하는 샌딩보다 약하실 거예요.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그냥 스킨에 닿았을 때, 살에, 손톱에 닿았을 때 절대 케라틴은 깨트리지 않아요. 파일은 깨트려요. 이따가 제가 액팅 커팅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원장님들 파일로 쉐입을 잡으세요. 180짜리 보통 잡으시죠? 180 파일을 가장 많이 쓰시니까. 그럼 손톱 끝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너덜너덜 되세요. 손톱은 파일처럼 여러 겹으로 되어 있잖아요. 파일로 잡으면 손톱 끝이 너덜너덜 돼요. 그러면 아무리 내가 끝부분에 페이지 부분에 젤로 잘 마감하더라도 고객님들의 끝에서 벗겨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리프팅이 나는 현상 어떠세요? 프리퍼레이션이 되지 않아서 이 부분에서 리프팅 나고 끝에서 리프팅 나서 통으로 벗겨져요. 라는 문제점이에요. 제일 실수하면서 크림에 걸리는 단 한 가지. 아트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기술적인 부분, 리프팅이 나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쟤는. 이 샵을 선택하는 것과 다른 샵에 가는 이유는 딱 그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프리퍼레이션 하는 과정은 RPM은 4,000에서 6,000 정도로 충분하시고요. 뭔가 약한 것 같아 그러면 충전이 거의 다 된 거예요. 그럼 8,000까지 올리셔도 되세요. 8,000이라고 하는 거는 이 불빛에 닿았을 때 정도를 8,000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이따가 혹시 드릴을 구매하시는 원장님들 이 부분 제가 다 말해 잊어버리실 수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이따가 천천히 다시 짚어드리고요. 고장이 나지 않는 방법을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드릴을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있거든요. 자, RPM을 한 6,000까지만 올리고 시도를 할게요. 가능하다면 앞에 걸 살짝만 펴주실 수 있을까요? 칠판에 조금 보여지면서 하면은 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해드릴까요? 전 제가 해드릴까요? 자, 1번이에요, 원장님. 지금 푸싱 아무것도 안 했어요. 원장님 지금 핸들손만 가지고 나오셨어요. 네. 1번이에요. 지금 제가 말했듯이 이 스킨 비트, 그린 비트는 이 면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푸싱의 기능도 함께 합니다. 푸싱 필요 없으세요. 지금 제가 하는 건 건식 케어와 프리퍼레이션을 동시에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1번입니다. 옆에 이 부분 먼저 시작하셔야 되세요. 여기는 어디 부분이실까요? 핑네일이 시작되는 부분이세요. 고객님들 손톱 그때와를 건조해지면 어떠세요? 옆에서 뭔가 삐끗 나오죠? 그럼 그거 뜯으면 피가 확 나는 그 핑네일이 나는 부분이에요. 그때하로 건조해졌을 때 흰내리라고 해서 손톱의 또 다른 모양으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먼저 시작해 주셔야 되세요. 그 부분이 깨끗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도 깨끗하게 느껴지진 않으시거든요, 고객님은. 자, 그러면 여기만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은 굳은 살이 많아서 제가 하드스킨용을 따로 해드릴 텐데요.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손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시면서 옆에 굳은 살도 같이 제거해주세요. 오일 파일 쓰실 필요 없으세요. 샵에서 오일 파일 많이 쓰세요? 오일 파일 그럼 언제 버리세요? 잠깐 딴 얘기 할게요. 오일 파일 언제 버리세요? 얼마만큼 쓰고 버리세요? 자, 오일 파일에는 오일 들어가 있습니다. 손톱 가루 단백질 들어가 있어요. 피부에 각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곰팡이 피어 있어요. 저희 회사에 향기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항상 보거든요. 곰팡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고객님 손에 곰팡이 넣어놓고 젤로 덮어드리는 거예요. 기분 별로 안 좋은 고객님 있으면 그렇게 해서 보내시면 되세요. 오일파일 쓰시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니세요. 비트의 각도도 항상 10도를 유지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비트의 각도는 기본적인 거에서 제가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 드릴게요. 왜냐? 파일의 각도는 10도고요. 샌딩의 각도도 10도세요. 다들 알고 계시는 부분이실 거예요. 샌딩을 10도 이상 잡았을 때는 샌딩으로 여기를 쳤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10도 이상이면? 이 스킨이 다 샌딩이 닿아서 거스러미처럼 거슬거슬 일어나시죠. 똑같으세요. 비트도. 드릴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려운 거고요. 그냥 샌딩과 파일을 썼을 때처럼 생각하면 굉장히 쉬운 게 드릴이에요. 똑같이 넘어갑니다. 그 대신 옆에 하실 때 중요한 점이 있어요. 고객의 손과 내 시선이 똑같이 마주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정확한 시술을 하실 수 있으세요. 제를 하실 때도 똑같으세요. 내 시선과 고객의 손이 똑같이 동일하게 보셔야 돼요. 고객의 손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몸을 돌리고 하시면 안 되세요. 시술자는 항상 편하게 시술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셔야 돼요. 고객의 손을 항상 시선과 마주치시고 사이드 부분을 하실 때는 젤을 하시든 드릴을 하시든 꼭 스킨 따로 시키신 다음에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1번이 이 부분이세요. 그 다음 몸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어딜까요? 이 코너 부분 할 때 다 이러세요. 저희가 교육 세미나를 하면 원장님들이 갑자기 이렇게 하시다가 이렇게 우아하게 하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세요. 그러시면 안 되세요. 그럼 내 시선이 고객님 손이 보이지 않아요. 내 손은 항상 가만히 있으시고 고객님 손을 돌리면서 보셔야 되세요. 자, 제가 이 부분은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좀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에 큐티클 라인이 똑바르신가요? 스마일 라인인가요? C커브신가요? 꼬리 지금 어떠세요? 이 부분은 내려가 있고 이 부분은 올라와 계시죠? 그러면 그냥 똑같이 푸싱하세요. 그냥 메탈 푸시로 푸싱하실 때. 그러면 절대 그 손이 다시 우리 샵 안 오세요. 내가 지금 당장 이쁘게 해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2주, 3주, 3달 후 1년이 됐을 때도 내 손이 이뻐야 돼요. 그래야 나는 그 샵을 갑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일주일 됐는데 이쁘네. 2주가 됐는데 이쁘네. 그러면 분명히 그 샵 가세요. 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빗금을 쳐놓은 부분 보이세요? 이 부분이 에어포켓이라는 부분이에요. 저 부분은 메탈 푸시업을 세게 누르셔도 절대 안 아프세요. 한번 지금 메탈 푸시 있으시면 눌러보셔도 되세요. 절대 아프지 않습니다. 저 부분에서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V자 형태의 삼각형 형태의 큰 홀이 있기 때문에 절대 아프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푸싱을 하실 때도 올라와 있는 부분이라면 똑같이 스마일 라인을 잡아서 밀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 부분에 유수분이 가장 많이 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프리퍼레이션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세요. 하지만 누르면 안 되는 부분, 고객님이 아 하는 부분은
지금 저기 보시면 3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저기는 꼭 슬라이스로 넘어가셔야 돼요. 절대 누르시면 아프세요. 푸싱을 푸셔로 하시든 파일로 하시든 뭘로 하시든 거기는 누르면 아프세요. 그걸 좀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고객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부분이 올라와 있어요. 현저하게 올라와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세게 푸싱을 해서 드릴로 케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당겨주세요. 처음부터 들어가 드릴게요. 자, 제가 계속 세게 눌러볼게요. 눌러요. 언제 안 되냐? 괜찮네요. 저 지금 이만큼 있었던 큐티클 제가 누르면서 라운드를 돌려요. 아프세요? 안 아프세요? 괜찮아요. 들리세요? 안 들리세요? 아무 느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옆으로 가실 때는 슬라이스로 가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잡았다고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되세요. 안 보이시니까 제가 이렇게 잡아줄게요. 슬라이스로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에어포켓 부분이 또 나왔어요. 그럼 이 부분 어떻게 할까요? 눌러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은 분명히 내려가 있던 부분이었어요. 그러면 절대 세게 푸싱하시면 안 되세요. 밑에 있는 찌꺼기만 제거해 주셔야 되세요. 엄청 나오시죠? 그 다음에 사이드. 이 사이즈도 똑같으세요. 이 부분과 이 면을 이용해서 사용하셔야 되세요. 고개 손님 돌리셔서 이 면으로 똑같이 스킨 다운 시키신 다음에 똑같이 제거해 주셔야 되세요. 이 보이지 않았던 이 루즈 스킨이 만약에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케어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아마 제가 어제도 드릴 세미나를 했는데 되게 깨끗한 원장님이 꼭 해달라고 그래서 올라오셨어요. 정말 깨끗하셨어요. 워낙 파는 걸 좋아하신대요. 어제도 케어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립버 쿠션을 이용해서만 케어를 하셨다고 그래서 앉혀서 드릴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더스트가 나왔어요. 자, 이렇게 해서 케어를 하실 때 10손가락을 하시면 샵에서 몇 분 안에 끝날까요? 물론 원장님들은 아직 익숙해지지 않아서 좀 조심스러우신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몇 분 정도면은 내가 맞게 시술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것 같으세요? 15분. 그거는 이제 지금 방금 오늘 드릴을 사가세요, 원장님이. 그러면 15분 걸리세요. 근데 오늘 쓰시고 내일 쓰시면 10분 내에 끝나실 거예요. 그리고 3일째 되면 5분 내에 끝나세요. 이렇게 되시면 어느 정도의 큐티클이 제거가 됐을 것 같으세요? 왜 이면이 사용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설명을 드리냐면요. 제가 분명히 립벌 사용 안 한다고 했어요. 왜 그러면 어떻게 립벌, 그 많은 립벌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이세요. 이 부분으로 립벌을 잘라내시는 거예요. 자, 들어가시죠. 들어가시면 어떠세요? 루즈 스킨만 제거하시는 것 같으세요? 이 면으로 이 큐티클을 잘라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어떻게 드릴을 사용하는데 립벌을 안 써라고 질문하시는 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 비트를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다르신 거예요. 이 면을 꼭 다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큐티클이 잘리시겠죠. 시원하시겠어요, 선생님? 자, 그러면 그림 포인트는 이 정도로 설명이 되신 것 같은데요.
원장님은 화이트 포인트까지 쓰실 필요는 없으신데 그래도 기본 세트에 들어있고 깊은 큐티클 부분이 있으신 분 때문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처럼 포인트 쉐입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들어가시면서 안에 깊숙이 들어가시면 되세요. 자, 지금 이 포인트 쉐입이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한번 보세요. 아까 이 올라와 있던 부분 보이세요? 얼만큼 들어가는지? 아프세요, 언니? 이렇게 깊게 들어가서 절대 아프지 않으세요. 그만큼의 공간이 있으세요. 모든 손은. 그렇기 때문에 유수분이 굉장히 많이 뛰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 손의 모양을 깨끗하게 잡아줄 수 있어요. 네일 리프트하면. 그래서 셀프 네일 하는 사람과 네일 리프트들이 달라야 되는 점이에요. 요즘에 셀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셀프 리프트 분이 요즘에 연예인들 상대로 해주는 거 보셨어요? 굉장히 탑 블로그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셀프 네일 하시는 분. 그분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굉장히 자기가 하는 거에 자신감을 느끼세요. 근데 물론 저희가 봤을 때는 잘하진 않으세요. 네, 받는 고객의 입장으로선 그 사람과 우리 네일리스트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정도 기본적인 거는 꼭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러면 저 가루가 엄청 나오네. 저건 다 어떡하지? 이 기본 핸드픽스를 사지 않으셔도 그린 안에 들어있어요. 먼지털은. 네, 부드러운 더스트 예쁜 거 많이 나오잖아요. 무지개 모양도 있고, 뭐 키위 박힌 애들도 있고. 걔도 과연 깨끗하게 털릴까요? 절대 깨끗하게 털리지 않으세요. 저희가 항상 세미나를 하는 걸 보셔서 아시겠지만 칫솔 형태로 브러쉬로 털어내는 거 보셨을 거예요. 빳빳한 칫솔로 털어내셔야지 구석구석 사이드에 있는 것까지 털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드릴을 사용하실 때는 그런 제품이나 아니면 이렇게 더스트를 털어주는 애들이 있어요. 얘는 그냥 가만히만 계시면 돼요. 그럼 자기가 털려요. 움직이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다 털려요. 이렇게 해서 털어내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 드릴에 다른 비트를 꽂으면 어떻게 돼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이 비트는 전체적으로 어떤 비트든 세계적으로 국제 규격이에요. 어떤 비트와 어떤 드릴이든 다 맞으세요. 상관없어요. 어떤 비트를 쓰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녹이 쓰는 비트 여기다가 핸드피스에 꽂지 마세요. 저희 비트는 녹슬지 않습니다. 저희 핸드피스 절대 녹슬지 않습니다. 근데 언니 녹슬었어요. 뭐가 이상해요. 비트 못 쓰셨어요. 녹슬 비트 여기다 꽂으셨어요. 저희가 대부분 보면 꼭 그러신 분들 있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라운드 카바이트예요. 티탄 카바이트로 만들어진 제품이죠. 자, 얘는 말 그대로 라운드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떨까요? 피부에 닿았을 때 아프지 않으세요? 피부에 닿았을 때 아프지 않으세요? 하드스킨을 제거할 때 사용을 하시면 되시고요. 필링할 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용하시면 되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옆에 사이드에 있다가 제가 하드스킨용으로 제거를 따로 해드린다고 했었죠. 자, 그냥 일직선으로 편하게 내려오시면 되세요. 보통 이렇게 하드스킨하는 비트를 설명을 해주실 때 그러세요. 이거는 심할 때 알려드릴 거예요. 루즈스킨 제거하는 것만 알고 가세요. 이거는 심할 때 또 교육을 통해서 아셔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 비트 같은 경우는 절대 뜨거움을 발산할 수 없는 비트예요. 그리고 칼날로 인해서 피부에 스크러치가 나는 제품이에요. 근데 이 라운드 카바이트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모든 굳은 살을 딱 제거하시면 되세요. 원장님 손에 한번 피부에 대봐드릴게요. 스크러치 전에 나지 않나요? 어떠세요? 간지러우세요? 특히 이렇게 세 번째 굳은 살처럼 많으실 때는 그냥 올라오시면서 편하게 다 제거해 주시면 되세요. 본인 손 한번 세 번째 손가락 보세요. 칼날을 잡으셔서, 립버를 잡으셔서, 푸셔를 잡으셔서 세 번째 굳은 살 굉장히 다들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정말 나는 많다.
저거까지 저걸로 제거, 이걸로 제거될까? 나는 꼭 밑볼을 잘라내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은 나와서 제거해드릴게요. 있으세요, 혹시? 일 많이 하시는 거야. 샵 굉장히 바쁜 샵이에요. 많으신 분들. 요즘에 불경기를 하죠. 지금 세 번째 굳은살이 제거되시는 걸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발가락이 효율적이에요. 특히 발가락 밑에 굳은살 두꺼운 것도 제거가 되시지만 진주알 박히시는 분들 있으시죠. 진주알은 어떻게 해도 참 애매모호하잖아요. 한 번에 제거되진 않아요, 절대로. 근데 꾸준하게 비트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제거를 해주다 보면 매끈해지세요. 색소 침착된 부분이야 시간이 지나야만 제거가 되는 거지만 튀어나와 있는 부분과 굳은살 안에 박혀있는 부분까지 싹 빠지실 거예요. 항상 같이 제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프리퍼레이션 하는 것도 중요하고 오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갈릴 때 굉장히 중요하세요. 제가 발비트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다음에 항상 발에 어울리는 아트를 보여드릴 때 저희 비트와 드릴을 가지고 발 프리퍼레이션 하는 거, 굳은살 제거하는 거 기본적으로 항상 세미나를 통해서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더스트가 안에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더스트와 함께 푸싱을 하는 비트가 들어있어요. 이거는 두께 비교 아니에요. 라보이밖에 안 맞아요. 절대 라보이밖에 맞지 않아요. 왜? 얘는 세련하는 게 아니고 위아래로 흔드는 거예요. 얘는 위아래로 흔들려요. 위아래로 흔들 수 있는 기술과 좌우로 회전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거는 라보밖에 없어요. 위아래와 양쪽으로 한 번에 들어갈 수 없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세계적으로 맞는 데 없어요. 이 비트는 이 힌트피스에밖에 맞지 않으니까 다른 데 꽂지 마시고 여기에만 꽂아서 사용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두 개는 항상 세트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세요. 그 다음에 소고프하는 관계에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으세요. 소고프 제일 무섭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고프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무서우세요. 가장 사용하셨던 분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저희 비트와 드릴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비트와 다른 드릴을 사용하셨을 때 데미지가 나는 부분이 이 골드 비트를 사용했을 경우 아마 그거는 24K 도움이 있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왜 회전하는 걸 보라고 했냐면요. 제가 최대 RPM까지 올릴게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나요? 모서리 보이세요? 직선이 아니면 곡선이에요. 그래서 피부에 닿았을 때 괜찮은 겁니다. 원장님 혹시 반대편 손 소고파는 제일 하신 부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RPM은 소고파 하실 때는 8,000 이상을 주셔야 되세요. 자, 제가 피부에 닿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피부에 닿았을 때 어떠신지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피부 가까이 갈게요. 피부에 닿았을 때 어떠세요? 표기 안 돼. 안 닿으신 것 같죠? 이런 느낌이세요. 이게 과연 위험할까요? 자, 피부에 대어볼게요. 이 모서리 부분. 절대 위험하지 않으세요. 왜? 철제는 피부에 닿았을 때 안전하세요. 그래야만 되세요. 왜? 피부에서는 완충 역할을 하기 때문에 큐티클이든 발바닥이든 굳은살 부분이든 더 부드럽게 갈려야 되는 게 정상이세요. 그게 정확한 비트와 RPM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미디움 사이즈. 사이즈는 기본적으로 미디움부터 시작하세요. 라지부터 시작하는 거는 이제 발에 사용하실 때 하시고요. 처음에 사용하실 때는 미디움을 먼저 시작을 하셔야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스몰로 선택을 하시면 스몰은 처음에 너무 좁은 부분부터 좁은 비트를 사용하시면 너무 속하는데 오래 걸린다라는 오해가 생기실 수 있으세요. 어느 비트가 어디에 쓰는지가 중요한 건 아니고 어떤 비트를 내가 어떻게 쓰는지가 더 중요하신 거거든요. 아까 라운드 카바이트를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아까 혹시 이 골드 비트가 난 차례 난 게 너무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이 비트를 사용을 하세요. RPM을 높게 올려서 해드릴게요. 자, 키링할 때 지금 원장님 여기가 보시면 젤이 넘쳤어요, 살에. 이런 건 어떻게 하세요? 젤 넘치면? 파일로 가세요? 아니면 그냥 이주에 오세요? 하고 가는 거예요. 파일로 갈았을 때 어떠세요? 파일의 충격 때문에 리필 나실 수 있으시죠? 네. 리프팅 전혀 안 나세요. 그 부분만 똑 떨어지세요. 그러니까 젤이 넘치고 살에 젤이 발려졌을 때 살에 살짝 갈면은 젤만 똑 떨어지세요. 살과 젤이 연결되는 부분에서 젤이 넘치면 그때보다 진땀 날 때가 어디 있어요? 특히 발 다 잘 해놨는데 다 끝났다 하고 솔루션을 닦는데 새끼발가락이 다 흘러내려 있어요. 그런 경험도 안 해보신 분들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살짝만 갈아내시면 되세요. 그리고 많이 갈리지 않고 그 부분만 갈면 굳이 탑재까지 안 하시고 솔루션을 닦고 마무리 해주시면 되세요. 굉장히 비트를 이용해서 정확한 시술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게 해서 좀 사용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으시고요. 지금 힌트피트에 구성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릴게요. 원장님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이고 가장 많이 사용을 하게 될 부분이실 거예요. 요 G2번 같은 애는 뭐, 요술번 같은 애는 뭐에 쓰는 물건일까요? 어디선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답이. 키는. 못 박히는 거에 사용하시면 되실 거예요. 키는보다는 못 박힘? 보시는 것처럼 똑같으세요. 날이 안에 마른 목걸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못 박힌 부분에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한 공간에만 윙 하고 들어가셔도 뜨겁지 않으세요. 못 박힌 거 어떻게 하세요? 콩커터로 다 잘라내실 거잖아요. 콩커터로 잘라내면 어떠세요? 또 파일러 문제를 있을 거잖아요. 파일러 문제다 보면 안에 또 똑같은 거 나오시면 또 콩커터 하시고 또 파일 하시고 또 콩커터 하시고 파일 하시고 스크럽 하시고 그러실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는 뭐에 쓰는 물건일까요? 바늘 꽂는 곳은 없어요. 티눈은 제건 티눈이 어떻게 생겼어요? V자 형태로 안에까지 뿌리가 박혀있죠. 겉은 넓어요, 안에는 좁아요. 그 뿌리를 빼내려면 이 바퀴가 필요한 거예요. 뿌리까지 뽑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머리 아프면 병원 가고 손 안 되면 병원 가지만 손 아프고 발 아프면 네이처 모셔야 되세요. 우리 손님들은. 이쁜 젤만 하시는 게 아니고 젤을 오랫동안 유지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내 앞에 손과 발에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의사 오셔야 되세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서 비트를 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원장님들 속하실 때 어느 정도 금액을 받으세요? 10,000원. 끝? 하루 2만원. 그냥 제가 그냥 안 되세요. 여기 있는 원장님들은 웬만하면 금액을 같이 정하세요. 제가 항상 세미나로 오면 이 아트 얼마에 받을까요? 라는 질문을 꼭 하거든요. 지금 원장님들 같은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같은 지역에서 최대한 같은 금액을 받으셔야 되세요. 소프트젤 10,000원을 받으시면 사디젤 20,000원을 받으시면 내 샵과 다른 샵은 동일하셔야 돼요. 제 손님들은 저울질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항상 좀 그런 평생아와 고객이 저울질하지 않는 방법을 계속해서 제시를 해드리거든요. 자, 그럼 속을 할 때 글을 이용해서 다 속을 하냐? 다 속을 하라고 물론 세미나를 통하면 설명을 해드리지만 좀 설명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소고프 같은 경우는 한 손 팔tel을 살짝 갈아내고 하시는 게 훨씬 더 빨리 되시잖아요. 그래서 파일로 갈아내시죠. 그러면 한 손 표면만 갈아내시고 한쪽 속 사세요. 그럼 한쪽 손은 뭐하고 있을까요? 뒤로 다 가시면 되세요. 그럼 한쪽 손 하는 시간에 다 끝나세요. 그럼 오른 내에 끝나시는 거예요. 자, 큐티클 리무버도 그렇고, 자, 속할 때 100% 아세톤 쓰시죠? 전용 리무버라고 하더라도 아세톤이세요. 그러면 5분 이상 지속이 되면 어떨까요? 고객님들 손톱 뿌리에 흡수 다 되세요. 그러면 고객님들은 2달 돼가지고 그 다음에 나 손톱 상해서 젤 안 할래?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쵸, 대부분 그러시죠. 지금 내가 아무리 속을 잘해서 드릴을 이용해서 표면에 스크러치도 안 되고 다 했지만 속하는 시간이 5분 이상이 후유를 따고 있는
시간이 지속이 되면요. 고객님 손을 상하세요. 어떠세요? 무좀약 쓰실 때 어떻게 설명하세요? 손톱 뿌리에 떨어뜨리세요. 라고 말씀드리죠. 손톱 뿌리에 흡수가 될 수 있도록 떨어뜨리고 밑에 떨어뜨리세요. 잘하네요. 튼튼하게 잘합니다. 리무버로 따시면 어떠세요? 손톱 뿌리에 흡수 되세요. 그럼 잘하는 두세 달 동안 계속 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드릴이 필요하신 거고요. 근데 드릴 쏙 하시는데 지금 10,000원, 20,000원 받으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쏙 하는데 시간 얼마나 걸리세요? 그렇죠. 30분 걸려요. 케어하시는데 얼마나 걸리세요? 30분 걸려요. 30분이라는 소요가 되면서 10,000원 받으시면 그 샵을 받아야 돼요. 드릴 케어를 쏙 하시게 되면 단 5분 내에 끝내셔야 되세요. 5분 내에 당연히 끝나세요. 드릴을 쏙 하는 방법을 3단계로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지금 원장님들은 제가 여기서 오실 때 70분 중에서 10%만 드릴 사용하고 나머지 90%는 사용하지 않으세요. 근데 정상적으로 그냥 샵에서 빠르게 시술하는 방법을 제가 지금 알려드리면 원장님들은 혹시 손톱에 데미지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를 먼저 좀 순서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손에 항상 그냥 보여드렸더니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신 것 같으세요. 손을 3등분을 해주세요. 손님 손을 봤을 때 왜 3등분이냐? 이 부분은 분명히 곡선이에요. 손이 떨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등분을 하시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처음에 가세요. 근데 이때 가실 때 어떻게 가시냐? 사람 손은 이게 젤이라고, 이게 내일 가기예요. 그다음에 이만큼이 젤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내가 얼마큼 가는지를 몰라. 그럼 처음에 힘을 줘서 가세요. 그럼 다리가 보이겠죠? 그 힘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똑같은 힘으로 다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한 번만 윙 하고 힘을 줘보세요. 그 힘을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1번이시고요. 그리고 2번. 이거는 오른손잡이 1대1 예시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오른손잡이세요. RPM이 돌아가요. 회전수에 맞춰서 돌아가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돌아가요. 그 다음에 이쪽은 내가 손을 꺾을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은 잘 보이실 거예요. 시각자 눈에서. 근데 이쪽은 잘 보이지 않으실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왜 이 부분에서부터 시작하세요 라고 얘기한 건 그 다음에 스킨 다운 시키시고 시선을 맞추세요 라고 했던 부분이 이 부분을 가장 놓치세요. 제가 하실 때도 보세요. 고객님들 나중에 돌아오셨을 때 한번 보세요. 그 부분에 칼라 안 발라주신 분들 대부분이실 거예요. 항상 그 부분에서 실수하시거든요. 그럼 이 부분은 사선으로 봐주세요. 그 다음에 옆에 사이즈가 분명히 남아있을 거예요. 그러면 위로 봐주세요. 이게 첫 번째로 연습하셔야 되세요. 이렇게 소급하면은 한 15분 정도 걸리실 거예요. 처음에 연습, 그다음에 두 번째. 익숙해지면 이 단계를 넘어가세요. 익숙해지면 이 단계를 넘어가시면 10분 걸리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익숙해지시면 사선으로 내려오세요. RPM 돌아가는 회전수 때문에 이거는 잘못하면은 패일 수 있어요, 또. 힘 조절이 안 되시면. 근데 이게 익숙해지시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쉬워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 원장님들 샵에서 사용하시니까 5분 내에 끝나실 거예요. 저희가 항상 매달 본사에서 일본에 라오에서 가장 최고 에듀케이터 분이 오셔서 이 부분을 좀 보여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분이 10손가락 쏙하실 때는 3분 내에 끝나시더라고요. 믿기지 않으시죠? 이걸로 한번 해보세요. 이걸로 했을 때 15분 내에 끝나시고 10분 내에 끝나시잖아요. 이 방법 당연히 되세요. 이 방법을 꼭 기억해 주시고 이 방법대로 연습하세요. 드릴을 처음에 저희한테 세미나를 통하지 않고 그냥 구매해 가신 분들은 100% 그냥 이렇게 쓰세요. 이게 넓게 되니까, 당이 넓게 되니까. 근데 분명히 실수하세요. 손톱에 데미지 일어나세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 방법을 먼저 쓰신 다음에 순서대로 넘어가세요. 내 샵에서 내가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한다면 그 샵은 성공하는 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일본에서는 파일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물론 미국도 그렇고. 저희가 지금 저희 회사가 국내에만 있는 건 아니고 해외에서도 계속 수출이나 세미나를 통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모두 9개국을 저희가 세미나를 해요. 근데 보면은 파일을 많이 쓰는 나라는 저희 나라밖에 없어요. 파일을 통해서 데미지가 일어나고 소통층이 느껴지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80 파일로 길이 조절하시면 커팅 하시잖아요. 100% 상하세요. 그러면 당연히 끝에서 다 일어나실 거예요.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제가 좀 샌딩 페이퍼를 사용하는 걸 안 보여드렸던 것 같아서 한번 넓은 부분에 좀 보여드릴게요. 길이 조절하실 때는 골드비트를 사용해서 길이 코팅을 하셔도 되세요. 근데 처음에부터 골드비트를 사용하시면 원장님들이 깜짝깜짝 놀라실 수도 있으세요. 이 소리가 나니까. 이 소리가 나니까. 근데 왜냐, 내가 놀라는 건 괜찮지만 고객이 놀라시면 안 되시거든요. 나를 행복하기 전에 고객이 먼저 만족도를 생각을 하셔야 되세요. 고객이 만족하면 바로 시술사 만족하거든요. 그러려면 샌딩 테이프로 먼저 엣칭 커팅 하는 거를 하셔야 되세요. 그럼 엣칭 커팅은 어떻게 하냐? 자, 샌딩 쓰실 때 어떻게 쓰세요? 그냥 계속 이렇게 넘어가세요. 샌딩 할 때 그냥 막 하시죠. 근데 자, 똑같이 할게요. 샌딩 하시는 것처럼 손톱에 있는 찌꺼기만 제거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샌딩을 하면서 생각났는데 비트는 모든 면을 다 사용하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측면으로 갈 때, 쪼꼬프로 할 때 똑같으세요. 이 면 다 그냥 사용하셔야 되세요. 이 면. 그대로 다 사용하셔야 되세요. 막 무서워. 그래서 모서리만 쓰고 무서워하면은 더 시술 안 되세요. 두려움을 버리세요. 저희 비트와 드릴은 안전하다는 걸 제가 앞에서 계속해서 따로 교연 설명을 일부러 드렸던 거예요. 드릴에 대한 두려움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앞전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질문 때문에, 반복되는 제 말 때문에 아마 보셨던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않으시면 계속 드릴에 대한 두려움 못 버리시거든요. 자, 똑같이 가셨어요. 샌딩처럼. 그러면 방향을 풀어주세요. 그래서 내려주세요. 그래야지 끝이 안 닿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알기나 아크릴이나 모든 인조는 어떠세요? 끝부분에서 일어나시죠? 그럼 끝에 엣칭 처리를 다 해주셔야 되세요. 같이 가세요. 이 샌딩으로도 길이 조절 다 되시거든요. 모양 다 잡으실 수 있으세요. 다 잡아주세요. 샌딩 테이프로는 절대 위험하지 않고 소리도 많이 크지 않아요. 진동수도 별로 없고. 이렇게 되시면 금방 라운드를 잡네요. 간단하게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자, 이렇게 180 하일로 하는 것과 샌딩 테이프로 했을 때 고객님의 젤의 유지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한 손 한 손 딱 테스트 해보셔도 되세요. 어쨌든 고객님한테 정확한 시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정말일까 진짜일까 라고 의심하실 수 있거든요. 고객님 손에 한 손은 엣칭을 주시고 한 손을 파일로 해보세요. 고객님 리프팅이 어느 정도 일어나시는지. 꼭 해서 이렇게 샌딩 페이퍼를 사용하실 때 그렇게 해서 꼭 엣칭을 주세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세요. 젤을 사용을 하실 때는. 지금 프리퍼레이션 하는 과정만 제가 좀 보여드린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 비트를 사용하시고 이 정도 시술을 할 때 어려우실 것 같으세요? 궁금하신 거. 이렇게 하시고 또 이따 나와서 다 질문하세요. 지금 물어보셔도 되세요. 내가 궁금한 게 옆에 있는 사람이 궁금한 부분이신 거거든요. 아까 그 샌딩 음식이 있었어요. 네, 잡을 수 있어요. 너무 길어서 커팅을 해야 된다 라고 할 때는 클리퍼를 사용하셔도 되지만 그냥 골드비트를 사용하셔도 되세요. 네. 그러면 두개 사용할 때 뒷부분이 너드너드해서 편하다고 하셨는데 일반 파일 페이퍼랑 지금 쓰시는 페이퍼랑 뭐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로스 자체도 굉장히 약해요. 이거는 샌딩 정도밖에 안 되세요. 샌딩으로 길이 조절이 된다는 거거든요. 일단 저희 샌딩으로는 길이 조절이 되지 않죠. 근데 얘는 RPM이 있는 애잖아요. 밸런스가 있는 애기 때문에 약하지만 길이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그리스 때문에 손상을 겪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렇고 회전율 때문에 손톱의 결을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는 길이 조절할 때 필요한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오른손잡이 지금 길이가 짧으셔서 오른손잡이로 맞춰놓고 회전을 해서 길이 라운드로만 커팅을 했어요. 근데 옆에 사이드 하실 때는 다르세요. 아래에서 F로 돌려놓으신 다음에 커팅해 주셔야 되세요.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연손 파일링 할 때는 한쪽 방향으로 하잖아요, 보통. 그러면 지금
돌아가는 방향도 한쪽 방향이기 때문에 손상률이 적다는 건데 그러면 그거랑 또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르죠?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건 지금 원장님의 손이 사이즈가 없었어요. 사이즈가 없었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만 라운드를 맞춰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정확한 스퀘어였어요. 그러면 커팅이 들어가겠죠? 이분이 만약에 라운드를 바꾸신다면. 근데 지금 RPM은 회전수가 계속 이렇게 돌아가요. 그럼 이렇게 그냥 해야 될까요? 다르시거든요. 이렇게 돌아가면 이렇게 해서 곡선을 만들지만 여기도 커팅하고 여기도 커팅 해주셔야 돼요. 그때 손톱은 같은 방향으로 그냥 휙 돌아가 버리면 손톱은 일어나시거든요. 그때 RPM이 아니고 왼손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왼손잡이로 바꿔서 여기를 커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표현이 일어나지 않아요. 또 화해할 때도 저희가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차이로 인해서 손상률이 달라지는 거죠? 파일의 각도도 중요하시고요. 파일의 각도 어떻게 잡으세요? 파일의 스마일과 일반적으로 스마일 쉐입 잡을 때, 스퀘어 쉐입 잡을 때 손톱의 두께감에 맞춰서 파일의 각도 다 잡아주세요. 그럴 수는 없거든요. 보통 파일 할 때 그냥 길이 조절 그냥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그냥 잡아주시잖아요. 라운드 잡으실 때. 근데 어떠세요? 팁을 팁커터로 커팅하실 때 어떻게 잡으세요? 라운드를 잡을 땐 눕혀서 잡고 스퀘어를 잡을 땐 일자로 잡으시죠. 그래서 그냥 파이팅 하고 나면 밑에 막 더스트들 일어나면 땡땡으로 쳐주시잖아요. 그 각도 조절 없이 RPM이 돌아가는 회전 때문에 얘네를 돌아가면서 잡아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덜너덜한 거 잡아줄 수 있는 거예요. 회전수가 굉장히 중요하세요. 아까 드릴 케어 할 때도 왜 일반 케어보다 드릴 케어가 지속력이 오래 가냐면요. 똑같은 RPM이에요. 똑같은 8천이라고 했을 때 똑같은 8천으로 10손가락을 다 하세요. 그 다음에 어떠세요? 똑같은 비트를 이용해서 똑같이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10손가락이 똑같이 나오세요. 근데 빗볼 하시면 어떠세요? 잘라주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냥 넘어가는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손가락이 다 다르고 일어나는 부분도 생기세요. 그렇기 때문에 드릴이 중요한 게 그런 부분인 거예요. RPM이라는 건 회전수거든요. 1초 안에 돌아가는 회전수. 그 회전수와 비트를 잘 이용하면 정확한 케어와 정확한 쉐입과 속도 손상이 데미지를 일으키지 않는 방법을 찾아드린다는 거거든요. 좀 이해가 되셨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초보기 때문에 이 RPM 맞추는 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기억하세요. 프리퍼레이션을 했을 때는 8천 미만, 그 다음에 인조 제거를 했을 때는 8천 이상. 그 다음에 발 각질 제거, 넓은 부위를 하실 때도 한 1000 이상 사용하시면 되세요. 왜냐하면 RPM이라는 거는 1초 안에 돌아가는 회전수이기 때문에 회전수가 빨리 돌아가면 넓은 부위를 하실 때 빠르게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넓은 부위를 제거할 수 있어요. 8만 이상이 아니고요. 10,000 이상. 10,000 이상. 디테일한 거는 심화 교육을 다시 할 거예요. 제품을 구매하신 분들은 직접 쓰는 거 옆에 지금 뭐 설명만 듣고는 다음 거 인지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오늘 그러니까 제품에 대한 장단점만 잠깐 파악해 주시고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따로 교육을 7시간 정도 해가지고 교육을 집중 교육해가지고 시술할 수 있게끔 완벽하게 시술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냥 저한테 설명을 들어서 머리로 그림을 그려서 이해하시는 거랑요. 직접 만져보면서 느껴보시는 거랑 100% 다르세요. 그래서 꼭 궁금하셨던 분들은 다시 나와서 보시고 계속해서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또 질문 있으세요? 질문 막 하셔도 괜찮으세요? 큐티클이 좀 건조하신 분들은 드립을 썼을 때 잘 제거되는데 얇고 습한 큐티클은 이걸로 좀 충분히 각도를 최대한 들지 않으시면 되세요. 입혀서 네. 각도를 눕혀서 하셔야지 최대한 눕히시면은 이 BT의 표면 있잖아요. 이 표면이 피크를 닿아서 얇게가 지나가시는 거거든요. 가끔 그러신 분들 있어. 드릴 썼더니 손톱이 파여서 자라는 것 같아요. 그거는 BT의 각도가 잘못된 거예요. 10도 이상 넘어가시면 안 되세요. 왜 우리 그냥 파일로 키링하고 나서 똑하고 나면 파여 계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똑같으세요. 파일의 각도도 세우면을 갈리듯이.
또 다른 질문 있어요. 조금 더 크게 안 들려. 이론은 모르겠는데 길 조절하고 길이 조절하는 거 한번 보여달라고? 그러면 아까 자, 집중 좀 해주세요. 아까 기본적인 길이가 긴 손톱 말고 짧은 손톱은 충분히 샌딩으로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샌딩 테이프로 액션 커팅을 하는 건 충분히 되세요. 근데 지금 원장님이 물어보시는 거는, 선생님이 물어보시는 거는 지금 긴 롱 길이를 짧게 커팅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여쭤보신 거잖아요. 샵에서 쓰실 때는 첫 번째로 액션 커팅 연습하는 걸 먼저 꼭 하셔야 되세요. 그 다음에 길이 연습하는 걸 들어가셔야 되세요. 그리고 요 지금 드릴 마치면요, 좀 특이한 걸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뭐냐면은, 파우더인데 일반 칼라젤을, 일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폴리시젤을 엠보젤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간이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좀 설명해 드리려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가는데, 하여튼 끝까지 계셔가지고, 모든 정보를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특이한 거예요, 특이한 거. 그 어디에도 없던 거예요?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젤로 엠보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기존에 왜 엠보젤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기존에 나와 있던 엠보젤의 단점이 뭐였을까요? 흘러내리죠. 근데 내가 어떤 모양을 만들든 간에 완벽히 만져질 때까지도 굳지 않고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아크릴처럼 당연히 향도 없고요. 젤에 그냥 가루만 있어요. 그래서 젤과 혼합이 돼서 또 다른 컬러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어요. 혹시 아까 오시다가 엠보 보셨죠? 엠보로 만든 아크릴처럼 되어 있던 부분을 다 젤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원장님 손이 이쪽은 다 짧으세요. 이렇게 짧은 손톱은 어차피 커팅하는 거는 페이퍼로도 가능하셨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페이퍼로 가능하신 거니까 넘어가고 좀 긴 손톱에다가 할게요. 지금 젤을 하고 계시긴 하지만, 자, 넘어가요. 제가 잠깐만 스퀘어로 만든 다음에 라운드로 다시 만들게요. 젤이에요. 지금 두께감 보시면 두꺼운 젤이에요. 근데 간단하게 세 번만 왔다 갔다 하면 길이 조절 다 되세요. 라운드로 바꿀게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천천히 갈게요. 라운드로 가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반대로 돌리라고 했어요. 자, 지금 스무스하게 넘어가죠? 자, 제가 다시 오른손잡이로 넘긴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해볼게요. 어떠세요? 그걸 생각하셔야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액션 커팅과 스크러치는 샌딩 테이프로 먼저 연습하세요 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오른손 잡이와 왼손 잡이로 굳이 드릴에 넣어놓은 이유는 있는 거예요. 보통은 설명을 하실 때 그렇게 설명하실 거예요. 이건 그냥 왼손 잡이용, 오른손 잡이용이라고. 근데 길이 조절할 때는 손톱의 모양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세요. 조금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골드비트 안에 뭐가 있어요? 먼지 방지 캡이거든요. 더스트가 기계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방지 캡을 꼭 씌워서 써주시는 게 드릴을 가장 오래 쓰실 수 있으세요. 드릴은 기계예요. 기계 안에 어떤 먼지가 들어가면 당연히 고장이 나겠죠? 이것도 똑같이 국제 기격이에요. 어느 곳에도 다 맞으십니다. 그렇게 해서 좀 쓰시면 되실 것 같고요.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또 다른 질문 궁금하신 분들, 그분들.
저희가 드릴 쓸 때는 기존의 오른섭이랑 완전 반대로 반대요. 왼손용으로 쓰고 똑같은 방법으로 하셔도 되세요. 방향만 바꾸시면 되세요. 왜 우리 케어하시오 칼라 바를 때 오른손잡이는 반대로 오잖아요. 그럼 그거의 문제점은 고객이 불편해 하시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가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RPM은 8,000 이상 가지면 되세요. 최대까지 올려서 사용하셔도 되세요. 상관없으시고요. 그러면 1번 단계로 시작해 볼게요. 넓은 부분에다가 하나만 드리면 안 돼요? 네. 하나만 드릴게요. 똑같이 가세요. 아까 제가 1번 단계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한번 눌러보세요. 일반적으로 그냥 소고프젤을 이렇게 표면만 갈고 얇게 만든 다음에 호일로 짜시면 되시고요. 하드젤이에요. 이건 하드젤로 생각하시면 돼요. 하드젤인가요? 하드젤이라고 생각하세요. 다 꼭 갈아야 되는 젤일 경우에요. 만약에 소프트 젤이었다면 이 정도만 갈리면 끝나셨을 거예요. 다 갈리셨을 거예요. 자, 내가 힘을 줘서 한번 눌러보세요. 그 다음에 옆에 측면을 보세요. 아까 제가 그림을 그려드렸던 부분. 젤과 내 바디의 두께감을 인지하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설명하려고 이렇게 보여드렸거든요. 그걸 인지하시, 이렇게 많은 부분까지 표현하지 않으셔도 돼서 저는 지금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요. 한쪽 모서리만 살짝 하셔서 이 젤의 두께가 어느 정도인지를 생각하셔야 되세요. 물론 일반 팔리시는 원칼라 바르고 프렌치한 거야 간단하시겠지만 이렇게 젤을 하셨을 경우 두껍게 글리터가 올라가고 꽃이 올라가고 또 오버레이가 됐을 경우 두께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원장님들 두께감 다 알고 계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때 이렇게 해서 먼저 두께감을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똑같이 가운데 들어가시면 되세요. 제가 1번 방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사선으로 내려오세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보면 편하세요. 근데 이렇게 보는 건 어려우세요. 똑같이 사선으로 내려오세요. 팔을 닿아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어요. 손톱 뜨거워? 안 뜨겁대. 크게 얘기해 주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돌리셔서 반대편이세요. 그 다음에 제가 조금 더 팁을 드리면 젤은 아크릴이나 실크와 달라서 무게가 있어요. 아시겠지만 속을 하실 때 물론 흡입기도 좋고 다 좋지만 밑에 젖어있는 타월 있으시잖아요. 젖어있는 타월 하나만 깔아놓고 하시면 겉으로 날리는 가루 별로 없으세요. 젤은 무겁기 때문에 밑으로 다 가라앉아요. 가라앉기 때문에 이게 다시 날아가면서 먼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젖어있는 핫타월 정도 하나만 깔아놓고 속을 하시면 먼지 날리시는 거 훨씬 덜하세요. 그 다음에 똑같이 사선으로 내려오세요. 그 다음에 어떠신다 그랬죠? 옆에 사이즈 남을 거라 그랬죠? 사이즈 남을 거라 그랬죠? 시선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돌리셔서 똑같이 제가 아까 옆으로 돌리셔서 밑으로 내리세요. 밑으로 내리셔서 제거해주세요. 올라가면서 그림과 똑같이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쏙하면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제가 말하면서 했는데도 지금 1분도 안 걸렸어요. 그러면 당연히 10손가락 하는데 5분도 안 걸리시겠죠? 저는 지금 1번 첫 번째 단계로 했는데도 5분 정도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단계로 하시게 되면 정말로 3분 이내에 끝나시는 겁니다. 또 더 보고 싶으신 거나 궁금한 거 없으세요? 지금 다음 또 여기 오셨지만 드릴 세미나도 보러 오셨지만 또 아트 세미나도 같이 진행이 되니까 그것도 같이 들어가셔야 되니까요. 토너들 같은 경우에는 수업할 때 손 다 제거. 손을 제거하시는 게 좋죠. 그게
액세서리를 소급하실 때는 액세서리를 웬만하면 커팅해 주시고 하시는 게 좋으세요. 이따가 엠보 아트를 보여드릴 때 저희 에듀케이터 분이 엄지에다 사낸 로고를 하나 올렸는데요. 그거를 드릴로 속을 하면 어떨까 해서 한번 속은 해봤는데 그렇게 그냥 엠보를 올리신 건 드릴로 하셔도 되세요. 충분히 쉽게 갈리세요. 대리기 때문에. 근데 액세서리를 드릴로 간다는 건 철제를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손 조금만 더. 일단 이제 드릴 마치고, 그 지금 이제 엠보젤 세미나 하고 끝나고 나면은 관심이 있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 남으셔가지고 우리 강사님이 1시간 정도 더 설명을 개별로 해드릴 수 있을 거니까 남으셔가지고 질문하시고 이해를 하시고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은 저희들이 늘 세미나 할 때마다 사실 세미나 프로모션을 따로 걸고 있는데 오늘 지금 그 세미나, 드릴 세미나에 대해서 지금 벽에 붙여놨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게 2가지에 대한 부분을 가격 행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가격 행사가 있고, 인피니티 디자인과 그 다음에 LRS 이 2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가격은 여러분 지금 공개되어 있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될 거고요. 요거는, 오늘에 한해서 그리고 총 30대 한해서 적용해주는 행사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요 30대 먼저 지나고 나면은 이 부분은 공지가 본사에서도 대상 행사 부분이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거 잘 참조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제품을 사신 분이거나 또 기존에 라보 드릴 갖고 계신 분들은 따로 별도 우리가 7시간 심화 교육을 할 거니까 그때 참조해 주시고, 그리고 2월 19, 20일 1박 2일 19, 20일 드릴 캠프가 있는데 그 캠프 1박 2일 캠프를 하시면은 일본의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드릴뿐만 아니고 저희도 같이 겸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세미나를 해드릴 거고요. 캠프 장소는 따로 공지를 해드릴 거고, 전국에서 모일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뿐만 하시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모일 거고 진행이 될 거고, 캠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별도로 또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원래 캠프는 1박 2일 캠프 비용이 라보 드릴을 갖고 계신 분은 비용이 50만 원이고, 라보 드릴 다른 타 회사의 드릴을 갖고 계신데 캠프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원래 100만 원이에요. 캠프가. 근데 오늘 하시는 분에 한해서 캠프 드릴 건도 20% DC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담당분들이나 아니면 앞에 강사분들한테 나중에 질문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드릴 금액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게 일본 제품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금액을 듣고 가셔서 나중에 혹시 일본에 가시게 돼서 거기서 구매하셔도 이 금액에는 못 사세요. 지금 오신 분들한테 한정으로만 저희가 나가는 거고요. 그걸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인피니티랑 네. NLX랑 차이점을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저희가 인피니티와 NLX 2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인피니티는 RPM이 15,000까지 올라갑니다. NLX는 20,000까지 올라가세요. 두 개를 인피니티 15,000으로만으로도 충분하시지만 나는 우리 샵에서 아크릴 위주로 한다. 아크릴 위주로만 한다고 하시면 2만 RPM 필요하세요. 우리가 무거운 게 NRS고요. 가벼운 게 인피니티고, 촉감이라는 손잡이를 한번 잡아보시고요. 그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다 돌려보시고요. 그러면 바로 지금 아트 2번째 세미나 진행을 할게요. 하나 먼저 하고 하나. 지금